안녕하세요. 노땅인지니입니다. CT MRI 영상 이젠 환우도 제대로 보자는 CD롬에 있는 CT MRI 영상을 컴퓨터에서 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기본 지식 없이 영상을 보았을 때 영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설명하는 방법이 정상과 비정상의 영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정상인이 CT MRI와 후종인대고라 환우의 영상을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를 통해서 영상 보는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가 영상을 보면서 진료를 하는데 우리는 영상 보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가 하는 말에 그저 수긍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의사가 무엇을 설명하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 수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척추 전문병원 과잉 진료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상면은 우리 몸을 옆에서 보는 단면으로서 화면과 같이 경추 전체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인의 시상면이고 가운데와 오른쪽은 고라환의 시상면입니다. 노란색 선이 척추관으로서 척추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가운데 화면에서 경추 2번과 3번은 연속형입니다. 4번은 아직 분절령을 띠고 있으나 빠른 시기에 연속형과 연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5번과 6번은 분절령으로서 고라 초기 상태입니다. 경추 2번과 3번과 4번은 연속형이고 5번과 6번은 분절령입니다. 이렇게 척추관에 고라가 자라면 척추관이 좁아져서 척추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됩니다. 경추 3번과 4번이 척추뼈 앞쪽에 있는 고라가 전종인대고라입니다. 전종인대고라는 식도를 압박하지 않는 한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횡단면은 척추관의 모양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고라가 척추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여 의사가 20% 40% 막혔어요 할 때 횡단면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시상면은 고라 크기가 왜곡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횡단면을 통해서 고라 크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인의 횡단면으로서 척추관이 원형을 띠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추간공의 통로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고라가 척추관이 중앙에서 자라고 있고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추간공 통로에 고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횡단면보다 고라가 크게 있습니다. 전 횡단면보다 고라가 더 크게 있습니다. 연속된 단면에서 고라로 인해 추간공이 좁아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간공을 확인하기 위한 사선면이 CT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CT에는 사선면이 없기 때문에 만약 사선면이 없다면 추가로 사선면이 포함된 CT 촬영을 해야 합니다. 고라가 상당히 자라서 중추신경 압박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MRI 촬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라가 중앙에 자라고 있고 추간공에는 고라가 없기 때문에 사선면 확인을 위한 추가 CT 촬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CT 촬영할 때 의사의 추간공 촬영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할 때 오블리크를 추가해 달라고 하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간공 CT 촬영이라고 해서 특별한 CT 기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두 개의 오블리크를 추가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시상면은 정면에서 90도가 되는 옆면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라면 시상면에 대해 45도 사선으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CT에는 이와 같이 시상면, 횡단면, 정면 이렇게 세 방향으로 촬영을 합니다. 시상면과 횡단면이 참조선이고 이 두 화면의 조합을 주로 사용합니다. 횡단면과 정면이 참조선이고 이 두 화면의 조합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사선면이 포함된 CT로서 추간공의 구멍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선면과 횡단면이 참조선으로서 횡단면에서 추간공에 대해 직각 방향으로 촬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 사선면과 횡단면이 참조선으로서 왼쪽 추간공을 촬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추 3번과 4번 사이의 추간공이 다른 추간공에 비해 좁아져 있습니다. 경추 3번과 4번 사이의 왼쪽 추간공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중추신경이 압박되면 힘 빠짐이나 보행장애, 대소변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환자가 자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간공이 좁아져 말초신경이 압박되면 엄청난 통증으로 쉽게 자각할 수 있으며 중추신경 손상에 비해서는 신경이 회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MRI 시상면은 CT의 시상면과 같이 척추 전체를 보는 데 용이합니다. T2 영상에서 물이 흰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경이 압박되었는지 확인할 때는 T2 강조 영상을 사용합니다. 정상 MRI에서는 뇌척 수액이 이렇게 끊김없이 잘 보입니다. 중추신경도 일자로 잘 보입니다. MRI T2에서 뼈는 검정색으로 보이며 척추관 안쪽에 고라가 자라서 일부에서는 뇌척 수액이 보이지 않으며 중추신경이 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를 확대한 화면으로 중추신경 안에 흰색이 보입니다. 이 흰색은 신경에 멍이 들었다는 표현을 의사들은 합니다. 이렇게 신경 손상된 것이 보이면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횡단면은 척추관과 척수의 모양을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MRI에서 뇌척수액이 중추신경을 잘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뇌척수액은 중추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추신경도 원형의 형태를 잘 띠고 있습니다. 뇌척수액이 일부에서만 보입니다.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보호하는 뇌척수액이 없기 때문에 중추신경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T2 영상에서 뼈는 검정색으로 보이며 고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추신경이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종인대 고라로 신경 손상이 있을 때의 횡단면입니다. 왼쪽 화면은 바로 전 화면과 같이 정상인의 척수 모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라가 많이 자라서 뇌척수액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신경이 찌그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신경 안에 흰색으로 신경 손상이 보입니다. 횡단면 중에 추간공을 확인할 수 있는 단면이 있습니다. 다만 횡단면으로 추간공에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 MRI에서 후궁뼈와 디스크 사이에 추간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팔로 나가는 말초신경이 잘 보입니다. 고라가 왼쪽 추간공에 치우쳐서 자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추간공 통로가 좁아져 있습니다. 왼쪽 추간공 통로가 많이 좁아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T에서와 같이 MRI에서 오블리크는 기본으로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추간공 확인이 필요하다면 오블리크가 추가된 MRI를 촬영해야 합니다. MRI에서도 오블리크를 추가하는 것은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MRI를 촬영하면 오블리크는 촬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MRI는 CT와 다르게 정면도 거의 촬영하지 않고 시상면과 횡단면 이렇게 두 방향으로 주로 촬영을 합니다. 왼쪽 오블리크와 횡단면이 참조선으로서 추간공에 대해서 직각으로 촬영을 합니다. 오른쪽 오블리크와 횡단면이 참조선으로서 오른쪽 추간공을 촬영합니다. 오블리크를 통해서 추간공을 확인합니다. T2 시상면과 횡단면에서 왼쪽 추간공 쪽에 고라가 치우쳐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블리크를 보면 고라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시상면의 세로 참조선과 횡단면의 대각 참조선이 오블리크의 참조선으로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면의 참조선보다는 횡단면의 참조선에서 오블리크면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추간공이 보이는데 고라가 자라서 추간공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라가 보입니다. 추간공이 이 위치에서 고라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